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3월 19일이 되겠습니다. 3월 19일은 어떤 그 소사가 있었을까 하고 이제 한번 쭉 아직 그 지구상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국내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이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상당히 그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뭐 상당히 뭐 실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이제 봤습니다. 음, 하여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제 그 일어난 그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땅굴이라는 것이 그 크게 대두가 됐죠. 뭐 땅굴 하면은 우리가 그 월남전에서 이제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땅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휴전선 DMZ 안에서도 땅굴이 이제 여러 개 그 이제 발견이 됐었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제 3월 19일 날 1975년이 되겠습니다. 1975년 3월 19일 날 육군 6보병사단, 육사단 담당 구역에서 이제 땅굴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제2 땅굴이에요. 1 땅굴은 이제 그보다 이제 더 그 이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땅굴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1 땅굴보다도 상당히 그 이제 규모가 큰 그야말로 너비와 높이가 뭐 2m씩 정도 될 정도니까 뭐 굽히질 않고 막 뛰어나올 수 있는,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의 땅굴이 이제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뭐 1땅굴, 2땅굴 다 그 견학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1땅굴 같은 경우는 어, 소총을 들고 뛰어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비도 좁고, 그다음에 높이도 낮고 그래갖고 몸을 숙여야만이 뛰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병력이 그 땅굴을 이용해서 뭐 남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일 땅굴은 쉽지가 이제 않았을 거라고 이제 유추가 되는데 이 땅굴은 이제 그보다 이제 훨씬 규모가 큰 그런 땅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마스의 땅굴 그리고 베트콩의 땅굴 뭐 여러 가지 땅굴이 있지만은 바로 그 우리 DMZ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론 지금은 뭐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땅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굴은 4땅굴까지 이제 발견이 됐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한 20개 정도의 땅굴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음, 글쎄요. 20개 정도로 이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라면은 발견된 게 4개이기 때문에 16개 땅굴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땅굴이 어, 대한민국 그 전역에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2 땅굴 규모가 커다란 이 땅굴이 발견된 3월 19일 우리가 땅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기보다는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그 이제 방송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참새국왕 행복의 날입니다. 참새국왕 행복의 날이 하니까 뭐 참새의 입이 뭐 행복하다, 뭐 먹이를 많이 먹는 그런 인상을 주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참새의 날이고 그다음에 국왕 건강의 날이고 또 행복의 날이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20일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바로 상공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낮과 밤이 같다라는 이제 춘분이죠. 어찌 보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땅굴이 되겠습니다. 땅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 땅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요새 이팔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제 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마스의 땅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그 땅굴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을 썼는데 글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주입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바닷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땅굴 내부에서도 뭐 물 들어오는 유입되는 거를 이제 막을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땅굴이라는 게, 그 대비를 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어, 재앙과 같은 수준의 그 피해를 갖다가 입을 수 있죠. 예. 그 상대방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땅굴이라는 게 이제 그 발견이 된 게 있는데, 어, 땅굴이 이제 전부 4개가 발굴이 됐죠. 그래서 오늘 1975년 3월 19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제2 땅굴이 이제 그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철원 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자, 개요를 볼까요? 1975년 3월 19일 오늘 육군제 6보병사단 담당구역에서 발견된 제2 땅굴은 해외에서 수입한 현대식 굴착 장비를 이용해 지표 45m 아래 단단한 화강암을 뚫어 놓은 것이다. 음, 글쎄 화강암, 이제 바위를 뚫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반을 이렇게 뚫으면은 좀 더 안전하겠죠. 뭐 이 무너지는 그런 옹벽 같은 게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육보병사단 하니까 그 제가 아는 그 동기들도 그 육보병사단 육사단에서 소대장으로서 근무를 이제 여러 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서도 이제 장성이 돼 갖고서 육사단 사단장을 그 이제 역임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단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또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제1 땅굴보다 규모가 더 컸다라는 얘기죠. 예, 뭐 1 땅굴 그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철원 북방 13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이 땅굴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광장까지 갖추어 놓았고 남쪽 출구는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참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철저히 이 준비를 한 그런 땅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한 시간에 1만 명의 모장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차량, 야포 등과 함께 전차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규모다. 글쎄요, 전차가 지나가고 야포를 끌고 나올 정도면은 상당히 그 이제 어, 땅굴 규모가 이제 큰 거죠. 이제 너비와 높이가 2m, 2m, 2m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으로 봤을 땐 가로 세로가 2m, 2m란 얘기죠. 그리고 길이가 3.5km. 네, 상당히 기네요. 뭐 4km가 심리니까 심리 가까이 파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하 50에서 160m까지 내려가는 그런 땅굴이 바로 제2 땅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견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 및 주한미군 공병대와 미국 민간 기술진까지 참여한 탐사팀은 3개월간 45개, 44, 45개의 시추공을 뚫어 땅굴의 존재를 확인을 했다. 화강암의 특성상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없는데 채굴한 시추석들이 일정하게 짧았다는 것.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안반이 이렇게 그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 마그마가 이제 이렇게 굳어갖고서 이제 안반이 되는 건데 음, 가운데 공동이 생길 수가 없죠. 예. 그 녹았던 그 이제 이 그 용암이 이제 그게 이제 굳는데 녹아 있었던 그 공간 그 상태에서 공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채굴을 한 시추석을 보니까 뭔가 일정하게 짧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하게 쭉 공동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거기서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채굴 도중에 모래가 나왔는데 강원도 산골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바다 모래였고 화학 실험을 해보니 시추석들의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 네. 네. 바다 모래가 강원도 산골에서 나왔다. 그건 있을 수 없죠. 네. 하느님이 이렇게 옮겨놓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그 안반 이런 것들을 갖고 시추석이죠. 그 시추공을 따라 올라온 그 이제 그 돌멩이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화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굴을 뚫기 위해서 이제 화약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안반을 부수는데 그 화약이 폭발하다가 보면은 음, 그 내부에 있는 그 이제 안반에 그러니까 돌이죠. 거기에 이제 화약 성분이 들러붙게 되는데 그것들이 시추공을 따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약 성분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인공적인 게 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자, 땅굴을 막기 위해 남측에서 땅굴 허리 부분을 관통하는 역갱도 작업을 실시하여 땅굴이 좌측면으로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자, 역갱도 작업을 실시를 했다. 이게 참,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우리 쪽에서 똑같은 그 이제 갱도 작업을 한 거죠. 자, 당시 군에는 화강암을 부착할 정도의 전문 장비가 없었으므로
현대건설의 도움을 받아 중장비들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땅굴 내부에는 북한군, 북괴군이죠. 북괴군. 아니, 어, 북한 애들은 우리를 지칭을 할 때, 뭐, 남쪽 괴뢰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쓰던 방식대로 북한 괴뢰군입니다. 북괴군이 철수하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 쌓아놓은 벽이 총 3개 있었고, 이 돌들도 화강암이 아닌 밖에서 가져온 다른 지역의 돌이었다. 예. 그러니까, 음, 이 앙코를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발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더 있으면 안 될 테니까, 그 당연히 철수를 하겠죠. 퇴각을 하는데,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뭔가 도로 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메꿔놓은 돌이, 음,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돌이 아니고, 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돌로 다 메꿔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돌벽 철거 작업 도중에 북한이 매설한 부비 트랩으로 1975년 4월 8일 국군 장병 7명이 전사를 했다. 참 이게 뭐 전쟁 아닌 전투고 전투 같지도 않은 그런 어떤 전투죠 그야말로 4월 8일이니까 3월 19일로부터는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난 그런 이제 시점에서 국군 장병이 7명이 전사를 했다. 자, 부비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이제 일종의 어, 뭐라고 할까요? 뭐 지뢰 같은 건 아니고 지뢰는 이제 뭔가 밟으면 터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부비 트랩은 마치 아무 일도 아무 장치도 없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이렇게 탁 열면은 그 문을 여는 동작에 의해서 뭐 폭발물이 파괴된다든가 뭐 그런 걸 부비 트랩이라고 그러죠 군사용어로.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요 뭐를 땡기면은 이게 폭발물이 터지게끔 만드는 거죠. 5월 28일 또 일명의 전사자가 생겨 땅굴 수색 과정에서 총 8명이 희생이 됐고, 그래서 그 8명이 국군 장병에 대한 오히려 형비도 거기에 이제 건립이 돼 있다라고 하네요. 자, 흔적 제거 또 보겠습니다. 자, 북해군은 제1땅굴의 교훈인지는 몰라도 지난번과 달리 철수까지 자신들의 지심을 감추기 위해서 전기, 설비, 선로, 지지대 같은 흔적을 최대한 없애고 도주를 했다. 음, 뭐 땅굴을 파기 위해서는 그 전기가 필수적인 거죠. 이제 전기를 이제 갖다 쓰려면은 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쓸 텐데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그 안에 들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 그 화강암이 됐든 아니면 흙이 됐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버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파고 나면은 남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흙이나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쌓아놓고는 계속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공간이 꽉 차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실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카트 같은 것을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끔 선로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작은 이제 운반구죠. 예. 그리고 이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물론 안반 지역이니까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아무리 안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지지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대 같은 것도 이제 쭉 이제 받쳐가면서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걸 어, 수색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흔적들 설비, 선로, 지지대 같은 흔적을 다 없애고서 이제 다 빠져나갔다. 도망갔다라는 얘기죠. 자, 의 기록 영상이나 당시 참여한 사람들이 수기를 보면 미처 제거하지 못한 지지대 발파용 다이나마이트의 내관을 꽂아둔 채로 도주를 했다. 그러니까 다 미처 그 흔적을 갖다 다 지우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주 직전까지도 계속 굴착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뚫고 들어오다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뚫다가 음, 마침내 발견이 되니까 이거 더 이상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시점까지 계속 굴착을 하고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이제 후속 조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침투 도발의 현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교육의 그 코스로 당연히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야속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관광 코스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안보교육을 이제 안보교육차 가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관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이나 학생들한테 야 이런 우리가 안보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 외국 사람들도 뭐 포함을 해서 저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안보 교육차 거기 한번 다녀가 보자 이런 관광 코스가 되는 겁니다. 그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했다 그런 얘기죠. 뭐 안보 교육을 시키려면 당연히 일반인에게 개방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석정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백마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코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유명한 철원 노동당사와 월정역이 두 코스에 포함이 된다. 약 3시간 정도. 네, 그 이제 철원 노동당 당사 그 상당히 그 지금은 이제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고색 창연한 아주 그때 당시로 봐서는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 뭐 그 6.25 뭐 그 무렵으로 봐서는. 근데 철원에 왜 노동당사가 지어져 있느냐?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철원은 우리 남쪽 땅인데, 근데 이제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까지는 어, 그 38선이 그어져 있었죠. 휴전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38선은 좌우로 38도 선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쫙 그은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철원은 북한 쪽 그 관할이었고 개성은 이제 우리 남한 쪽 이제 관할이었죠. 그러다 그게 철원 쪽은 우리가 이제 더 올라갔지만은 이 서해안 쪽으로는 더 밀고 올라가질 못해 갖고서 개성은 이제 북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로 가서는. 하여튼 그 노동 당사를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오래돼서 부식되고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거기다 막 이렇게 철제 빔이나 뭐 그런 것들 갖다 이렇게 받쳐놨더라고요. 무너지지 않게끔. 뭐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갔다 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추운 날 정말 그냥 그 백마고지 그 전투 비 있는 데로 해갖고 노동 당사 거쳐갖고서 뭐 음, 거기서 근무했던 그 이제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 친구 차를 타고서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뭐 한탄강 변쯤 될까요? 근처 갔더니 아주 민물 매운탕집이 있는데 정말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야 거기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살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들이 관광 자원화도 되는 겁니다. 안보교육 그 자원도 되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뭐 그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또 이제 효과도 있는 거죠. 자, 공개 끝 구간은 비무장지대 안쪽 지하에 위치를 해 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보면은 그 이제 DMZ죠. 그러니까 디미리터리라이즈드 존이죠. DMZ가. 그래서 남방 한계선에서 더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이 어, 땅굴을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끝까지 가면은 그 남방 한계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들어가려면은 철책이 있어 철문이 이제 있어갖고 거기서 뭐 다 신원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 예정된 인원만 이렇게 그 들여보내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음,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이제 건너갔다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내용이죠. 지하 안쪽에 위치했다라는 게.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대부분이 한 번씩은 갔다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계 태세를 한번 볼까요? 보다 안쪽까지도 육군이 수색을 그 이제 완료를 했다. 계속 들어가서 뭐 땅굴이 북쪽까지 그 나 있는 거니까. 어, 그러나 완전히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철문을 설치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 어느 선까지 이상은 우리가 넘어가기도 그렇고 사실 땅속이지만은 이제 소위 그 적군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철문을 갖다 설치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초기에는 거기다 경계병을 배치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근무자들의 심적 피로가 극심해진다라고 해. 사실 그 땅속으로 상당히 그 긴 그 거리를 음, 참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깜깜한 속에서 그 저쪽에서 뭐가 넘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쪽을 바라다보면서 그 밤새도록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참 심리적인 어떤 그 위압감이라고 그럴까? 그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만일 기습적으로 저쪽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거기서 뭐 몇 명이 거기 몇 킬로미터 안쪽에 있는 건데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죠. 그쪽에서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음, 대포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이제 중화기를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해온다라면 테러가 막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이제 경계병을 직접 내보내질 않고 거기다 무인 감시 장비를 설치를 해서 누가 넘어오는지를 이제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요즘은 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 2땅굴, 이 땅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땅굴이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 1땅굴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1974년 11월 5일 날 발견이 됐네요. 74년도. 제가 대학
중학교 1학년 때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막 대서특필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 육군 제25 보병사단 담당 구역인 연천군 고랑포에서 동북방 8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이 됐다. 너비가 90cm, 높이가 1.2m. 이 땅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작죠. 예. 이게 90cm와 1.2m니까. 아까 이 땅굴은 2m, 2m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 한 4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깊이는 250cm, 2m 50이죠. 그다음에 450cm, 그러니까 4m 50. 그러면 2m에서 한 5m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깊이로 다 팠다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약 3.5km 되네요. 이제 이 땅굴은 화강암 안반이었지만은 이쪽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제 쭉 그 설치를 해가면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1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65km 거리에 위치를 했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65km면은 뭐 이건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뭐 포 쏘면은 뭐 사실 뭐 포로 따지면은 뭐 65km는 거리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이제 저기서 쭉 계속 발각이 되지 않고 뚫고 들어왔더라면은 어디까지 들어왔을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발각이 됐기 때문에 저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시간에 1개연대 이상의 무장 병력이 통과할 수 있고 궤도차를 이용하면 중화기와 포신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궤도차라는 게 아까 그 이제 선로 얘기를 하면서 카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궤도차를 얘기해요. 그 선로를 깔아놓고 거기에 이 궤도차를 올려놓고 거기에 뭘 싣고서 막 들어오면은 어, 상당한 그 규모의 무장 병력과 무기가 안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무슨 이제 여기도 제1땅굴도 또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저기는 뭐 90cm, 1.2m니까 사실은 어, 사람이 이렇게 딱 서갖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높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이제 구경 삼아 걸어 들어갔다 나온 거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땅굴을 파갖고 저걸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공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이게 탈출용이란 모르지만은 아무리 일개연대 무장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일개연대면 그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2, 3천 명 될까요? 40명이 일개 소대니까 4, 40명, 160명, 150명 정도가 일개 중대라고 보고 일개 연대면은 다 대대면은 600명, 3개 연대라면 3, 60, 한 2천 명쯤 되겠네요. 음, 그 2천 명이 그 일렬로 서갖고서 저 땅굴을 통과하려면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물을 붓다든가 아니면 화염 방사기로 쏜다든가 그러면 사실 그 피해도 물론 다 감안하고서 공격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3 땅굴이 또 발견이 됐죠. 1978년 10월 17일입니다. 예, 그 78년이면 이제 어, 제가 소위 때네요. 소위 때. 소대장으로 있을 때로 뭐 그때입니다. 78년 10월 17일. 저희들이 7, 8군번이기 때문에 판문점 남방 4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또 발견이 됐다. 제3 땅굴은 제2 땅굴과 거의 같은 규모다. 예, 그것도 상당히 크네요. 아치형 너비와 높이가 2m, 길이 1,635m, 깊이 73m. 야, 73m면 그래도 그 100m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그 참 작업을 하는 애들도 힘들었을 거는 같네요. 한 시간에 3만여 명의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다. 예, 아까 그 이땅굴은 너비가 90에서 1.2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에 1개 연대라고 그랬는데, 3땅굴은 한 시간에 3만여 명. 뭐 이게 사단 규모 이상 무장병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너비 높이가 2m니까 4배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죠. 거기에는 뭐 이 궤도차를 이용해도 그 충분히 그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또 높이가 2m면은 그래서 제가 뭐 1m 75인데 굽히지 않고 뭐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뭐 이게 천정이 있으니까 뭐 혹시 고개를 좀 숙일는지 모르지만은 숙이지 않고도 그냥 뛰어올 수 있는 그런 높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무장병력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서울에서 가까운 또 44km에 불과한 그런 땅굴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였다. 이 참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제 땅굴이 4개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4 땅굴이 이제 1990년 3월 3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얘기인데 70년대였다 이제 90년대로 이제 옮겨갔네요. 양구 동북방 26km 지점 비무장지대 아니다. 양구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저 강원도 쪽의 땅굴이에요. 군사분계선 1.2km 떨어진 곳, 지하 145m 깊이에 폭 2m, 전체 길이가 2052m나 뻗어 있으며 군사분계선은 1502m 남쪽에 위치하다. 그 어, 또 굉장히 큰 규모의 땅굴이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네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이제 그렇게 사땅굴까지 발견이 됐는데, 이제 국방부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제4땅굴이 확인되기 하루 전인 1990년 3월 2일 이상훈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임시회의에서 땅굴 탐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남침 땅굴은 20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10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백서를 통해 전방 지역 22개 정도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를 재확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20개 정도 되는 그 땅굴을 추정을 하는데 발견된 건 4개뿐이 없잖아요. 그럼 16개 땅굴이 더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스러운 게 또 느껴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그 굴을 이용해서 이제 어, 남침을 시도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이라는 게 뭐 좌익 우익 이 보수가 아니고 굉장히 어, 그야말로 아끼고 아끼어서 내놓는 의견이다라는 얘기죠. 이런저런 그 변수들을 많이 이제 삭제하고서 이제 최소한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민간단체 주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 땅굴은 2014년 이후 널리 퍼지게 된 북괴군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북괴군들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북괴군들이 또 이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이제 귀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북괴군에서 근무를 했다가 탈북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굴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땅굴 관련된 이야기들이 떠돌곤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남굴사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남굴사라고 그래요. 그 남굴사에서는 북한 특수부대가 남침 땅굴로 기습 침투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주요 기관을 습격하여 남한을 적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 땅굴이 남한 주요 지역이 기관 요소까지 굴착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뭐 시중에 떠도는 말로는 뭐 청와대 밑에까지도 땅굴이 뚫려 있다. 그다음에 국방부 밑에도 가 있다. 뭐 심지어는 저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도 뚫려 있다. 어떤 사람 광주까지도 뚫려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들어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이 서울 쪽에서는 뭐 지하철을 뚫느라고 뭐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남골사에서 하는 얘기도 무시할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부 조차도 20개 정도는 되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6개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 남굴사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땅굴이 남한 주요 지역 및 기관 요소까지 굴착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추를 쭉 하고서 그 시추봉을 빼내고서 거기다 이제 노공기를 내리보내갖고 그 밑에서 뭐 음, 뭔가 사람 웅성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녹음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서 거기에 북한 여군 목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네. 바로 이 영상이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 여성의 방송 음성이다라는 얘기죠.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봐도 정말 뭔가 아주 순동적인 여군의 목소리가 쫙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굴 증언이라고 해서 전 중앙정보부 요원인데 33년 만에 땅굴을 증언한다. 그래서 또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죠. 남조선 거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어 이제 북괴군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격하는 훈련도. 북한 땅굴 남조선 거리 입구 최초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땅굴 남조선 거리 입구 최초 발견. 네. 그러니까 뭐 마치 우리가 영화를 찍기 위한 세트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형지물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글쎄요, 근데 뭐 6.25 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는 서울 시내 도시 구조 자체가 간단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이걸 어딜 특정한 데 어디를 찍어 놓고서 그걸 만들어 갖고 하겠어요. 몇 군데 했다라고 해서 그게 또 그렇게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워낙 서울이 넓은 데다가, 더군다나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시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땅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자, 암석.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형이, 집안이 대체적으로 암석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석을 깨고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버력. 이 버력이라고 지금 있어요. 버럭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건 이제 굴을 파다가 보면 거기서 나오는 흙이나 이제 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응? 그럼 계속 그걸 이제 후방으로 이제 땅굴 입구로 이제 끌어내 갖고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땅굴을 팔 정도면 저 버력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걸 땅 밖에다 버리면은 우리 우위성에 다 포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버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터져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하에 수맥이 있는데 만일 그게 터지면 그걸 또 틀어막고서 또 뚫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하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량이 부족해 갖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이제 고통을 느낄 테니까 음, 땅굴을 파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력에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TBM을 도입한다. 저 TBM이 아마 스웨덴인가 어디 어떤 이 북유럽 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땅굴을 파는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데도 그 굴을 다 저 TBM으로 뚫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TBM을 도입을 해가면은 저게 상당히 그 금액이 큰 그 장비인데 저 한 개를 사가든 두 개를 사가든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에 다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부라파 전부 이제 자유진영 쪽에 있는 국가인데 저들이 저걸 팔면서 어디 팔았다라고 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저게 팔고서 비밀을 지킨다 해갖고 얘기를 안 해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외교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볼 때 TBM을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땅굴 기술이 세계 1위다 하는 그 설이 있죠. 왜냐하면은 어, 지금 어, 하마스 땅굴도 북한 애들이 들어가서 이게 뭐 기술 자문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판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걸쳐오면서 또 땅굴 갖고 재미 본 그 전쟁이 그 베트남 전쟁이에요. 어, 월남전쟁이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베트남전이라고 하면 그 월남전이라고 말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하여튼 뭐 그건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북한이 땅굴 기술을 파는데 세계적인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그런 것들 쉽게 그 완성이 되는 건데 북한의 경제력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땅굴 기술이 세계 1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위치 선정과 땅굴 구조를 갖고 있다. 비현실적인 위치 선정. 글쎄요, 이게 음, 사실 그 위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과의 사이에 그 DMZ가 있는데 어디를 그 위치로 정하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땅굴에 대한 어떤 그 대처 능력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인 위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땅굴 구조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안반이 잔뜩 있으면은 그걸 다 깨부수고 거기다 또 흙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받치목을 받쳐가면서 또 2m, 2m 이런 정도 규모로가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는 땅굴 무용론이다라는 얘기죠. 현대전에서는 땅굴이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 음, 월남전에서 땅굴을 파서 베트콩들이 재미를 본 것은 60년대죠.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 무기 체계 다르고 음,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뭐 100m, 200m 그냥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그 폭발하는 그런 그 이제 음,
그런 포탄이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음, 현실적으로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땅굴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질학은 물론이고 땅굴 탐지 기술과 벙커 갈아엎는 기술 이게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음, 월남전 이후로 땅굴은 사실상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 상실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굴을 찾아내는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땅굴 주장은 아무런 신빙성도 정확성도 없다. 우리가 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계룡대 밑에까지 뚫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신빙성도 없고 정확성도 없는 그런 얘기다. 라는 게 이제 이쪽 땅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당면 과제. 자, 과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0개 정도로 땅굴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발견된 4개하고는 16개 차이가 있죠. 저거에 대해서는 뭔가 가시적으로 뭐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20개로 추정했을 때 저게 우리가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자,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못 느끼는 만큼 땅굴 작업도 인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는지 뭔지 몰라요. 그냥 땅속 깊은 데서 그냥 그 기계를 갖고서 그냥 파재껴 버리니까. 자, 그래서 만일에 저런 그 어떤 어, 그 기술력을 갖고 파고 들어온다라면은 음, 사실 잘못하면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저 20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그 이상 갈 수도 겠죠. 또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전투를 벌려서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어, 경계를 소홀히 해서 침투를 그리고 공격을 허용하는 그런 지도자,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한 건데 땅굴을 들고 뚫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우리로서는 경계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월남전의 땅굴은 60년대 이야기이고 하마스 땅굴은 오늘날의 문제죠. 음, 뭐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60년대 기술의 땅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마스 땅굴은 지금의 땅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늘날에도 땅굴이 그렇게 무용론이라기보다는 땅굴 파는 것 자체도 고도화돼 있을 테니까 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서 이 땅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면을 하고 있죠. 네. 자, 그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마스 땅굴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게 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땅굴 제거에 나섰지만은 많게는 80%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땅굴의 20에서 40%가 손상됐거나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28일이면 글쎄 여기 1월 28일인가요? 요즘 워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죠. 전쟁을 하고 있는지 뭔지 지금 못 느낍니다. 음, 그만큼 무덤덤해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려면 땅굴 불능화가 핵심이라며 추적을 명분으로 가자 내 병원 등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사상자가 났죠. 자, 이스라엘은 땅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펌프로 바닷물을 끌어와 채우거나 공습과 폭파물로 파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이 한 당국자는 지난해에는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왔다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물을 끌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방어벽 등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땅굴 판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나중에 물을 퍼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은 뭐 메꿔야 되겠죠. 그런 준비를 다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이 땅굴 일부를 부식시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땅굴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물을 퍼보면 좋겠다라고 물론 그러지만 뭐 요즘은 워낙 뭐 방수 기술도 뛰어나니까 입구를 막고 방수 처리해버리면 물이 더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는 여전히 그 이제 지하 땅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한다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땅굴이 발견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땅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20일인데 내일이 참새국왕 행복의 날입니다. 이 참새국왕 행복의 날이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세계 참새의 날, 세계 행복의 날, 세계 국왕 건강의 날이 이제 이걸 제가 줄여서 참새국왕 행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참새국왕 행복의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날을 한마디로 줄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월 20일 또 상공의 날이죠. 또 춘분이 납니다. 뭐 춘분은 태양이 춘분점에 왔을 때 음력 2월 양력 2월 20일, 21일 0이 되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정말 엊그제 춥다고 난리치고 해가 짧아졌느니 밤이 길어졌느니 했는데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지금 됐네요. 참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자, 상공의 날 매월 세 번째 수요일, 3월 셋째 주 수요일이네요. 1964년 5월 10일 제1회 상공의 날 행사가 개최가 됐고 대한상공회의소 설립 공고일인 1953년 10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2년 10월 31일을 최초로 상공인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 각종 기념일 통폐합 방침이 이제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발명의 날, 중소기업의 날, 계량의 날, 전기의 날, 상공인의 날을 다 묶어서 상공인 날로 통합하면서 날짜도 10월 31일로 이제 정해졌었는데 1984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이 날이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다 말씀드린 이 내용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2 땅굴이 발견된 날에 땅굴에 대해서 공부도 해봐왔고요. 그다음에 춘분 상공의 날, 참새의 날, 구강 건강의 날, 건강의 날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